사실 저의 첫 월급은 2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7년 전이었지만 그때도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때부터였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본 게. 책이나 유튜브 속 부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부자의 첫걸음은 절약이라고요. 200만 원 남짓한 돈을 절약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따라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7년 전에 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그때 시작해준 절약 습관 덕분에 지금 내가 훨씬 잘 살고 있어.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 되는 첫걸음인 절약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인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런 행동들이 모여 어느새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약 방법 첫 번째, 목표 금액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얼마나 절약할지 계획할 수 있겠죠. 씀씀이가 커지기 전 초반에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첫 해의 목표를 2천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12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6만 6666원을 저축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200만 원 월급 중에 166만 원 저축은 비중이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직접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200만 원 중 120만 원을 통장에 이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장은 적금 통장입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이에요. 120만 원씩 12개월이면 1,4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목표액에서 560만 원이 부족한데요. 나머지 560만 원은 어떻게 채우느냐? 저는 명절 상여금, 정근수당, 성과급과 같은 목돈이 나오면 100단위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예를 들면 150만 원이 나오면 100은 저축, 50은 소비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고 나머지 56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월급에 맞는 목표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나눠서 목표를 달성해 보세요. 첫 달성의 뿌듯함은 정말 큽니다. 월급은 오를수록 목표 금액을 높여 저축액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월급 외 성과급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방법을 주목해 주세요. 두 번째, 부업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본업 외 부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무려 4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투입해야 하는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쌓여야 수익권에 접어듭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부업을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본업과 함께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초년생 때 주말 시험감독 알바를 자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시드머니가 많지 않던 시절에 할 수 있던 비교적 쉽고 페이가 센 알바였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 시험 감독 알바를 검색하시거나 알바 구인 구직 어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하는 단계를 지나 시드가 쌓이면 시스템을 만드는 부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내 시간의 가치가 더욱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자책 지필이 있고요. 쿠팡, 파트너스도 있고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등 SNS를 수익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점점 시간 투입이 적어지고 수입은 늘어나서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절약 방법 세 번째, 식비 통제입니다. 매일매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줄이기 힘든 지출은 바로 식비입니다. 직장인이 되면 점심, 저녁, 커피, 간식 등 정말 큰 돈을 식비에 쓰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식비만 통제해도 제법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회사에 다닌다면 무조건 회사밥을 드셔야 합니다.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도시락 싸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이 어렵다면 주에서 2, 3회라도 좋습니다. 매일 밖에서 사 먹으면 시간에 쫓기고 건강한 식사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식단으로 도시락을 싸면 돈도 아끼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식비 절약은 덤이죠. 저녁 식사는 대부분 집밥을 먹습니다. 식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습관은 평생 남는 아주 훌륭한 습관이에요. 배달 음식은 한 번 맛들이면 정말 끊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배달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은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업 방법 중 제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키우면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중 식당 체험단이 저한텐 베스트였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공짜로 먹고 후기를 써주는 게 바로 체험단인데요. 블로그 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양합니다. 간혹 원고료를 받고 식사를 무료로 하기도 하죠. 저는 일방문자 1000명 정도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대부분 블로그로 충당할 만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식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절약하시는 분들 블로그 정말 꼭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하는 방법도 곧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모임을 자제하기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모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친구, 동료, 운동, 친목 등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사회 초년생 때는 유독 모임이 많은 시기인데 꼭 필요한 한두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만나면 재밌고 즐겁지만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모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죠. 다수가 모이면서 얻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모임의 결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재테크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모임에 참석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모임이 많아져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에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투자 공부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방법을 진행하며 시드를 모았다면 어디에 활용할지를 정해야겠죠. 절약과 저축은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일 뿐 이렇게 모은 돈은 투자로 불려야 진정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투자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를 공부하고 시도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합니다. 각 투자 방법마다 장단점이 명확하고 위험도도 달라서 개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가 다 다르답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투자 공부 방법으로는 경제도서 읽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저자의 노하우를 다듬고 다듬어서 알기 쉽게 정리된 경제책은 최고의 바이블이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간다면 절약해서 모은 씨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부터 실천해 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단숨에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점점 굴러가면서 빠르게 커지고 가속도가 붙듯이 초반에 단단한 작은 눈덩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답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니 걱정 마세요. 부자가 된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도 좋은 습관을 함께 다져나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에 매주 유익한 영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